타마시타르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욕심과 분노와 탐진치라는 걸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무엇에 화내는지 모르고 그 다음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마음의 모양을 설명하면서 저는 이제 의식 활동이라는 거를 생각, 감정, 감각이라는 걸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색, 수, 상, 행, 식이 있다. 그래서 색은 신체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수는 감정, 느낄 수, 상은 생각, 그 다음에 행은 의지, 그 다음에 식은 분별식. 그래서 인간 마음의 모양을 얘는 이제 색수상행식이라는 걸로 나눴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루파, 베다나, 산냐, 삼스카라, 그 다음에 비아나. 그래서 똑같아요. 이게 루파, 베다나, 삼냐, 삼스카라, 비아나가 색수상행식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말한 거를 불교에서 그 시대 때 인도 지역에 사람의 마음의 모양에 대해서 공통적인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불교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시대 때 이제 스마라나나 베단타에서 이야기하는 애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 인간의 마음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단계 더 나간 얘기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가 괴로운 이유가 있다. 이 마음의 모양을 뭐 이런 식으로 현대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모양을 얘가 괴로운 이유가 뭐라고 했죠? 괴로운 이유가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마음의 모양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얘가 탐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삼독이라고 그러는데, 탐진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괴로운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모양에 있는 애들이 탐진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탐진치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욕심이고, 그다음 진이 분노하는 거고, 치가 뭐야? 백치미 할 때 그 치예요. 어떤 걸 탐했는데 탐한 걸 취하지 못했었을 때, 그다음 분노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또 잊어버리고 그걸 반복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사실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와닿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의 모양하고 탐진치 이걸 설명하는 게 사실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야기하는 이 탐진치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탐하고 진노하고 모르는 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내가 뭐에 분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화가 나는 거, 뇌과학에서도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이유가 먼저 발생하고 감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내 몸에 화라는 신호가, 시그널이, 내장기관에서 일어나는 시그널이 뇌로 올라가서 분노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요. 그 분노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내 분노의 내용을 찾아요. 그래서 보통에 있는 경우 화가 나고, 그리고 기분 좋을 때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설명하지 못하게 기분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기쁘구나 이럴 때보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기분이 좋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욕할 때도 사실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이성은 나중에 어느 때 해석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현대 철학자들이 있었고, 현대 철학자들의 있는 생각을 제가 받아들여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생각이라는 밑에 감정이 먼저 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 밑에 감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성은 어느 때 발현이 되냐면, 일상생활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생존할 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어떤 걸로 만들어지냐면, 언어와 시간의식으로 만들어져요. 시간의식. 근데 이게 이제 언어와 시간의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말이 안 와닿고, 인간의 의식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동물과 같이 공간을 인식하는 뇌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인식하는 데에는 시간의 순서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나 호랑이들이나 이런 동물들은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소변을 누고 다니잖아요. 그 공간을 내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표식을 하고 다니는 건데요. 공간 인식하는 의식은 기억이나 시간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저 인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순서를 기억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 의식과 언어라는 것들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나타나는데 이 생각은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생존을 위해서 발달된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뒤늦게 일어나고요. 인간 기본적으로는 감정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하게 발전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생각이 만약에 사람을 설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설득은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설득이 되겠습니까? 공감을 먼저 일으켜야 됩니다. 공감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설득이 되지 않아요. 일단은 감정이 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타마 시다르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욕심과 분노와 참진치라는 걸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무엇에 화내는지 모르고 그 다음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랑 이제 또 별개로, 그러면 현대에서는 욕심과 분노와 이 인간의 마음의 에고의 모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를 또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나 또 설명을 해줘요. 여기 과거에는 의식의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애들이 탐진치를 만나서 자아를 괴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생각, 감정, 감각이라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생각, 감정, 감각이라는 거는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고타마 시다르타는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탐진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생각, 감정, 감각이라는 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걸 현상적이라고 했어요. 현상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현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상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자아가 없죠. 우리는 어떤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일어나는 걸요, 개념화하고요, 범주화시키고, 그 다음에 개념화시키고 기호화시켜서 기억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나무를 보잖아요. 나무를. 은행나무도 보고 단풍나무도 보고 소나무도 보고 잣나무도 보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있는 나무를 봅니다. 근데 나무를 계속 접하다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저게 나무구나 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 나무라는 애는 과일이나 열매나 풀이나 잡초랑은 다른 거다라는 이제 딱 개념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개념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유 명사에 있는 나무들을 보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범주화를 시켜놔서 개념으로 나무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 나무는 실제 존재합니까? 안 해요. 이건 개념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일 뿐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어떤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한 가지의 고유 명사들을 합쳐가지고 나무라는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만듭니까? 니은, 아, 무, 미음, 뭐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있죠. 우리의 머리는요, 범주화, 개념화, 기호화를 시켜가지고 기억하는 그 구조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감정, 감각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얘를 어떻게 합니까? 범주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기호화시켜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생각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생각은 범주화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 무조건 범주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고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개념이 되고 기호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기억도 범주화, 개념화, 기호화가 되고, 현재에 있었던 경험도 범주화, 개념화, 기호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죠. 미래에 대한 상상도 범주화, 개념화, 기호화해요. 그래서 얘를 미래에 대한 상상도 이 세 가지를요, 과거에 대한 생각, 감정, 감각, 현재에 대한 생각, 감정, 감각, 미래에 대한 생각, 감정, 감각, 이거를 기억, 경험, 상상을 전부 범주화, 개념화, 기호시켜서 얘를 뭐로 만듭니까? 기억 자아를 만들어요. 기억으로 만들어 나의 누적된 총합을 만들어내요. 근데 얘는 아직 자아가, 에고가 아니에요. 얘가 아직 에고가 되려면은, 얘는 이제 탐진치라는 걸로 에고를 설명했었는데, 에고가 되려면 한 단계 더 거쳐야 돼요. 그래서 뭘 거쳐야 되냐면, 여기서 욕망을 만나야 됩니다.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좋고 싫음을 취하거나 피하는 행동이에요. 좋은 거를 취하러 다니고 싫은 거를 피하러 다니는 게 있어요. 이거 왜 제가 딱히 욕망으로 꼭 집어서 얘기했냐면, 이게 뇌과학에서는 행동 보상 체계를 봐요. 인간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보상작용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보상작용 특히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좋은 거를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을 취하러 간다.
좋은 것을 느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세로토닌, 옥시토닌, 엔돌핀 이런 겁니다. 엔돌핀도 있고. 근데 취하러 다니는 행동 있잖아요. 취하러 다니는 건 호르몬을 어떤 애가 관여합니까? 이 도파민이 관여해요. 그래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조합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러 다닙니다. 근데 이런 행동 보상 체계에 있는 욕망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기억자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기억과 현재 있었던 경험과 미래에 대한 상상을 범주화 시켜놓고 개념화 시켜놓은 애들의 좋은 것을 취하러 다니고 싫은 것을 피해러 다니는 욕망을 더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기억자의 욕망을 더하면 여기서 자아가 나와요.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색수상 행식에 탐진치를 더해서 자아가 나온다고 설명을 해도 되는데 현대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나오고 현대식으로 설명하면 이 욕망을 행동 보상 체계로 나눌 수가 있고 이 행동 보상 체계에 관련되는 호르몬들이 더해져서 자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아는 실제 존재하는 나입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실제 존재하는 나입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실제 존재하는 나라면 이거가 만약에 실제하는 존재가 내가 있다면 실제 존재하는 나는 얘 아닐까요? 얘? 이거는 내가 범주화, 개념화, 기호화해서 만들어 놓은 애잖아요.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실제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철학적으로 아니죠. 실제 나죠. 이게 어떻게 내가 아닙니까? 근데 그 내과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자아라고 하는 애가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세 가지로. 개경자, 기억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정리해볼게요. 기억자로 나눠요. 그래서 배경자가 이 의식 덩어리 있잖아요. 의식이 일어나는 공간. 이 의식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그거를 이제 배경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에고 있잖아요. 에고를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자아에 일상생활에 받는 스트레스나 화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희노애락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자아에 들어가 있죠. 자아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해놓고 제가 이제 말하는 그 명상 상태랑 연결지어서는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 보면 내가 명상 상태는 제가 생각, 감정, 감각이 일시적으로 지어진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얘가 지어지면 뭐가 지어집니까? 기억자아가 지어지죠. 기억자아가 지어지면 뭐가 지어집니까? 에고가 지어지죠. 에고가 지어지면 에고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랑 좋음이 같아요. 스트레스랑 기쁨이 같이 있는데 기쁨이나 스트레스가 있어서는 이 자아가 없어져.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얘가 명상 상태가 일어나면서 스트레스가 같이 사라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가 의식은 일어났는데 의식의 내용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명상 상태가 되고 이 상태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걸 명상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명상 활동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잠시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휴식을 줄 수 있죠. 휴식은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휴식은 내가 휴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휴식이 아닌 거죠. 다른 활동을 안 해야지 휴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활동에서의 휴식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의식 활동을 잠깐 멈추는 게 휴식입니다. 그래서 그 받았던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는 휴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에고가 있었는데, 자아가 있었는데, 자아는 나와 남을 가르는 애란 말이에요. 나와 남을 가르는 애. 그러니까 나와 남을 가르는 애를 살짝 지워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에고가 있고, 남과 있고, 우주가 있었는데, 나와 남이라는 게 다, 나와 나 바깥에 있는 게 다 우주니까, 나와 바깥에 있는 경계가 무너진 상태가 되는 거죠. 나와 남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가 되면, 내가 우주라는 생각이 들고, 우주가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자존감인데, 자존감을 획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로 엄청나게 큰 자존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기면 좀 약간 그건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이거 생기면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신을 믿는 건데, 신은 나보다 높은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존재에 복종하는 건데, 자존감이 이렇게 커버리면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명상하면은 명상을 하게 되면 종교가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저는 근데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이 먼저 생기고 명상 상태가 나중에 생겼어요. 아무튼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저희가 하던 대로 명상을 한번